품 8. 목소리, 말소리의 성향. 모양과 색깔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물들이고 얼굴을 설명하는 것은 빛의 입자적인 면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노래방이나 노래교실에서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하여 노래 연습을 하는 것은 빛의 파동적인 면인 목소리를 아름답게 내기 위해서입니다. 파장적인 면에서 볼 때 노래는 어쩌다가 부르지만 말은 항상 하여야 하는 만큼 말을 아름답게 하는 일이 더욱 중요합니다. 노래는 잘 불러도 일상 대화하는 자기의 말소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입자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데 눈을 떴으니 다음으로는 파장적인 아름다움에 눈을 뜰 때입니다. 사람은 얼굴과 표정과 말소리에 인격이 다 나타납니다. 평소 말하는 목소리가 강약의 세기와 완급의 흐름을 말의 내용에 따라 코드를 잡고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고조장단의 멜로디를 절도에 맞게 하여 상대방이 알아듣기 쉽게 명료하고 아름답게 하여 친근감과 호감을 유발하는 소리로 바꾸어 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소통은 주로 말로 이루어집니다. 소통의 실력이 있어야 성공적인 인간관계가 되어 만사에 성공합니다. 말소리를 바꾸어 아름답게 하려면 봄나라 책읽기 낭독을 통하여 말의 음악적인 요소를 발현하여야 합니다. 책읽기 낭독을 통하여 습득한 그만큼 평소 대화에서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책읽기 낭독을 통하여 습득한 그만큼 평소 대화에서도 적용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자기 목소리를 자기 귀로 듣지 못하므로 자기 소리가 어떠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자기 목소리를 고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목소리, 말소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고치는 법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단전에서 나오는 소리로 고조장단이 절도에 맞는 소리를 내기만 하면 누구의 소리든지 아름답습니다. 동물은 한 가지 소리밖에 내지 못하지만 사람은 어떤 소리라도 낼 수 있습니다. 물건이나 동물이나 다 소리를 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일생 동안 입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키며 살고 있습니까? 진실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파장을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합니까? 거짓되고 악하고 추한 파장을 세상에 내뿜고 있습니까? 남에게 에너지를 주는 소리를 냅니까? 남의 에너지를 뺏는 소리를 내뱉고 있습니까? 말소리, 목소리 하나 바꾸면 사주팔자가 달라지고 운명이 바뀝니다. 목소리, 말소리 고치는 일이 인간개발, 자기개발의 으뜸입니다. 말소리, 목소리가 달라지면 대우와 대접이 달라집니다. 듣기 좋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연마합시다. 봄구. 자연의 소리가 말소리의 표준입니다. 자연의 소리로 천둥소리, 벼락치는 소리가 있고 바람소리, 물소리가 있습니다. 자연의 소리는 꾸미지 않는 소리이므로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골짜기를 흘러가는 물소리, 바다의 파도 소리는 천년 고금동입니다. 바람소리, 물소리는 뚝뚝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져 끊기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소리가 자연의 소리처럼 나오려면 단전에서 우러나오는 소리여야 합니다. 단전에서 나오는 소리라야 말이 소박하고 투명합니다. 단전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소리입니다. 자연의 소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소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는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인정해달라는 투가 섞여 있는 말소리입니다.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줄도 모릅니다. 애고가 전무한 소리가 나와야 사사로운 소리가 나오지 않아 성스러운 목소리가 나옵니다. 남을 제압하려는 목소리도 아니고 남에게 잘 보이려는 목소리도 아닙니다. 얼마나 본심을 회복하였느냐, 얼마나 천지 만물을 사무치게 사랑하느냐, 얼마나 자기의 몸과 마음에 대하여 어진 마음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성리에 갈통하고 있느냐, 얼마나 감성이 열렸느냐, 어떤 의식 수준에 있느냐에 따라
나오는 목소리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나무 소리 다르고 새소리 다르고 참새 소리 다르고 여우 소리 다르고 늑대 소리 다르고 호랑이 사자 소리 다릅니다. 말하는 소리의 강약 완급이나 고조장단이 자연의 소리가 나오는 이치에 부합되어야 진실하고 착하고 아름답습니다. 얼굴의 모양이나 머리 색깔에 대한 화장이나 성형이나 염색을 통한 입자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을 지나 이제는 자기의 목소리에 대한 파동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할 때입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려면 자연의 소리를 표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말소리가 골짜기의 물처럼 빠르게 흘러가기도 하고 강물처럼 도도히 흘러가기도 하고 폭포수처럼 강하게 소리치며 쏟아지기도 하고 시냇물처럼 유유히 흐르기도 하고 바다의 파도 소리처럼 고조장단이 절도에 맞으면 자연의 소리에 부합된 자연을 닮은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성리와 감성으로 쓰여진 봄나라 책 읽기 낭독을 통하여 빛의 파장적인 측면인 자기의 말소리를 자기가 듣는 훈련을 통하여 자연을 표준으로 하는 만물의 영장다운 아름다운 말을 구사합시다. 낭독의 실력 그대로가 말하는 실력입니다. 봄 10일 글의 뜻을 어떻게 소리로 살려낼 것인가. 먼저 글의 뜻이 이해되어야 다음으로 소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자기가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반복해서 읽다가 보면 뜻이 이해가 됩니다. 사람마다 뜻이 파악되는 속도가 다 다릅니다. 그 까닭은 좌뇌가 얼마나 발달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좌뇌는 생각을 통하여 개념을 정리함으로써 뜻을 파악합니다. 글의 입자적인 파악은 글자의 모양과 크기와 색깔을 보는 눈과 글의 뜻을 생각하는 좌뇌의 생각에 속한 사항입니다. 이에 반하여 글의 파장적인 속한 사항은 글에 내장된 악보대로 소리내는 입과 소리를 듣는 귀와 관련된 운해의 감각입니다. 좌뇌를 통하여 인식된 뜻을 입을 통하여 소리로 살려내려면 한 문단을 읽을 때 먼저 소리의 세기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강하게 소리를 낼 것인가 약하게 소리를 낼 것인가 그 다음에 소리의 흐름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빠르게 읽을 것인가 느리게 읽을 것인가 강약 완급의 기조가 일단 서면 단어 하나하나의 소리를 높게 할 것인가 낮게 할 것인가 길게 할 것인가 짧게 할 것인가 이렇게 글의 뜻을 살려 글에 내재된 음정 박자 리듬을 절도에 맞게 소리를 내면 천편일률적으로 나는 판에 박히고 틀에 잡힌 인위적이고 습관적인 소리 들어도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는 카르마에 의한 소리가 바뀌어 소박하면서도 다양하고 자연스러운 소리가 나와 듣기에 좋고 들으면 무슨 뜻인지 저절로 쉽게 들어오게 만드는 위력을 발휘합니다. 말하는 능력은 낭독의 능력 그대로입니다. 낭독을 통하여 자뇌와 운해를 동시에 개발합시다. 봄 10일 감동과 감동으로 타는 가뭄을 해갈시킵니다. 감동과 감명으로 타는 가뭄을 해갈시킵시다. 감동과 감명으로 타는 가뭄을 해갈시킵시다. 이제 요거는 네. 감동과 강령으로 타는 가뭄을 해갈시킵시다. 이래 말이 되거든. 네. 타는 애 액센트가 들어가야 돼요. 네. 안 그러면 그 뜻이 말이 뭐 희왕해져가지고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 감동과 감명으로 타는 가슴을 해갈시킵시다. 감동과 강령으로 타는 가슴을 해갈시킵시다. 감동과 감명으로 타는 가뭄을 해갈시킵시다. 빛은 입자이면서 파장입니다. 눈으로 모양과 크기와 색깔을 감각하여 감각된 내용을 생각으로 개념화하고 그 개념화된 내용을 파장과 소리로 나타냄으로써 감동과 감명을 주고받습니다. 사람을 입자적으로 보고 아는 것이 얼굴이나 표정이나 눈빛이고 사람을 파장적으로 듣고 아는 것이 목소리, 말소리입니다. 문자로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은 입자적이고 전화로 말로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은 파장적입니다.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의 전달은 문자로 충분하지만 감동과 감명 그리고 공감을 나누려면 소리만 듣는 전화보다 직접 만나 얼굴을 보면서 소리를 들음에 의해 가능합니다. 문자나 전화는 부분적인 만남입니다. 직접 만나야 온전한 만남입니다. 소리로 나타난 파장을 통하여 감동하고 공명을 느끼면
한풀이가 되어 업장이 소멸되어 카르타르시스를 느끼게 됩니다.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됩니다. 카타르시스란 본심을 깨달음에 의해 나타나는 시원한 현상입니다. 감동과 감명과 공감으로 마른 하늘에 비구름이 형성되면 갑자기 하늘에 천둥 번개가 몰아치면서 소나기가 쏟아져 타는 듯한 가뭄을 일시에 해갈시킵니다. 소리와 파장의 이력이 이와 같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소리에 감동하고 남을 감동시켜 자기와 남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는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 됩시다. 봄 12. 입자는 불기운으로, 파장은 물기운으로 돌아갑니다. 생각을 위주로 뜻을 파악하고 개념 정리를 하는 것은 불기운으로 입자를 밝힘입니다. 생각을 발휘하기만 하면 청명한 날만 지속되어 가뭄이 들어 건조해지는지라 가슴에서 파장을 일으켜 바람을 만들어 비구름을 형성한 다음 천둥번개가 치면서 소나기가 쏟아지듯이 가슴 깊은 곳에서 솟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불기운으로 건조해진 몸과 마음을 촉촉하게 만들어 불기운과 물기운이 조화와 균형이 맞는 알맞은 습도로 만들어 치우친 현상을 바로잡습니다. 묵독만 오래 하면 불기운으로 치우쳐 건조해지므로 낭독을 통하여 물기운을 보강하여 불기운과 물기운의 조화와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낭독을 통하여 자기가 내는 파장에 감동을 함으로써 촉촉하게 만들어 메마른 건조 현상을 다스립니다. 이렇게 되어야 불기운, 물기운으로 돌아가는 천지의 주인으로 만물의 영장으로서 주체적으로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매 자유자재하여 몸병, 마음병을 다스립니다. 파장, 파동, 소리를 통하여 물기운을 위로 끌어올리고 불기운을 아래로 끌어내려 수승하가 지천태가 되면 후천의 도가 완성됩니다. 입자는 불기운으로, 파장은 물기운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입자적인 동시에 파장적인 양면을 연마하는 봄나라 낭독 과정이야말로 집중력 개발의 핵심 수행법이며 정신을 깨달아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대도의 성취를 위한 곧장 가는 지름길입니다. 봄 13. 풍운조화를 부리려면 메마른 가슴을 촉촉하게 만들고 온몸을 시원하게 만들려면 자기가 자기의 읽는 소리나 자기의 말소리를 듣고 스스로 감동하는 것이 가문날 풍운조화를 일으켜 비구름을 모으고 극에 이르러 천둥번개를 치면서 소나기가 내리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다 같은 감동이라도 자기 이외의 남으로부터 받는 감동은 자급자족하는 도, 홀로서는 대도가 아닙니다. 남에게 의존하여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는 자기 안에서 풍운조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자기 목소리에서 감동을 느껴야 합니다. 생각으로 살다가 보면 머리가 뜨거워지면서 가슴이 메말라지고 온몸이 건조하여 음양의 조화, 불기운과 물기운의 균형이 깨어져 몸과 마음의 건강이 무너집니다. 이때 감각의 힘을 동원하여 몸의 진동과 자기가 내는 소리를 들으면서 스스로 감동함으로써 내면의 맑은 하늘에 바람을 일으키고 구름을 모아들이는 풍운조화를 일으켜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솟는 눈물을 끌어올려 머리에 오른 불기운을 내리면 두뇌는 냉철해지고 몸은 더워져서 몸병, 마음병을 일시에 치유합니다. 이러한 풍운조화의 능력을 구사하려면 조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글을 선택하여 감동의 물결이 일어날 때까지 반복해서 낭독하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글의 내용을 환하게 파악하면서 읽는 자기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감동하기에 이르면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출하기 위한 소리의 세기와 속도를 코드 잡아 단어 하나하나가 고저장단이 절도에 맞고 단전에서 우러나오는 본연의 자기 목소리가 개발되어 진선미가 아우러진 멋지고 아름다운 소리의 주인공이 됩니다.
진리라고 하는 소리만 들어도 금시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는 수준에 이르도록 감성을 개발합시다. 봄 14. 낭독은 작곡가, 가수, 청중을 겸하는 1인 3역입니다. 깨달은 눈으로 보면 자기란 자기가 만든 삶이라는 무대장치에서 자기가 주연을 하는 한판 연극을 자기가 구경하는 관객입니다. 밖으로 보면 감독, 주연, 관객이 나누어져 있지만 안으로 보면 감독, 주연, 관객이 나누어지지 않아서 자기 혼자서 감독이면서 주연이고 동시에 관객을 겸하는 1인 3역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낭독 또한 글 속에 숨어있는 은유를 살려 자기가 작곡하고 작곡한 노랫가락에 따라 자기가 직접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의 노래를 듣고 감상함으로써 스스로 감동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자기가 작곡가이면서 가수이며 동시에 청중입니다. 낭독 과정을 통하여 미숙한 작곡가, 가수, 청중은 점차로 원숙한 작곡가, 가수, 청중으로 무한하게 발전합니다. 낭독을 통하여 밖으로 분열된 세 가지를 안으로 하나로 만들어 삼위일체를 이룩합니다. 정신, 몸, 마음이라고는 하는 삼위일체가 자기에게서 마음이라고 하는 정신, 몸, 마음이라고 하는 삼위일체가 자기에게서 이루어지면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홀로서기가 이루어져 천상천하 유아덕존입니다. 봄 15. 묵독은 애호에 그치지만 낭독은 증득에 이릅니다. 봄나라 책은 우주의 본질, 본연의 자기, 광명의 하늘을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인 감각으로 보고 알아차리도록 가이드하는 책입니다. 좌뇌 보니 생각 위주의 생각의 모드를, 우뇌 보니 감각 위주인 감각의 모드로 바꾸기 위한 단계적인 과정을 글로 나타낸 책입니다. 11권 1200편의 글 하나하나가 우주 만유 천지 만물이 나오는 바탕이며 근원인 광명의 하늘, 하늘의 광명, 무한한 공간인 하늘과 그 하늘을 가득 채우는 광명, 영성의 빛, 정신의 광명, 본질에 대하여 입자이면서 파동인 물질의 근원에 대하여 글로 표현합니다. 글도 빛에서 나왔으므로 모양과 색깔을 지닌 입자적인 요소 외에 파장, 파동적인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묵독으로 보고 뜻을 아는 것은 입자적인 측면에 국한되어 지식이나 정보에 지나지 않아 자기의 변화를 이루어지지 않는 해오에 머물지만 자기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해오에 머물지만 낭독으로 보고 읽고 들으면서 뜻이 환하게 파악이 되면서 진동이 오고 감동이 와야 이해에서 끝나지 않고 자기에게서 변화가 이루어져 증오가 됩니다. 본질 영성에 대한 깨달음을 증득하려면 글 읽는 자가 글 쓴 자가 되어 자기 글을 자기가 읽고 이해하고 감상하고 감동하여야 저자와 독자가 하나가 되어 전신하여 전수하게 됩니다. 자기가 쓴 글이라도 묵독은 생략하더라도 낭독을 하여야 입자적인 글에 숨어있는 글의 파장 파동을 발견하고 입으로 몸으로 절도에 맞는 소리로 나타내어야 빛으로 화인된 글의 진실이 완전 무결하게 드러나고 터득하고 깨닫게 됩니다. 낭독을 통하여 좌뇌의 생각으로 이해를 높이고 우뇌의 감각으로 감각 감상의 능력을 높여 감각과 생각이 상극에서 생생으로 하여 집중력을 길러야 중심 잡힌 가운데 텅 비고 환한 광명의 하늘, 하늘의 광명을 보고 알아차려 무한하고 영원한 본성을 회복하고 본성을 늘 보며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묵독은 해오에 그치지만 낭독은 증오에 이릅니다. 봄 16. 귀가 밝아져야 제 소리를 뜯어 고칠 수 있습니다. 귀가 밝다는 것은 남의 소리는 잘 들으면서 정작 자기 소리는 못 들으면 귀가 밝다고 할 수 없고
자기 소리를 정확히 들을 수 있어야 남의 소리도 잘 들을 수 있어서 귀가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귀가 밝은 연후에 입으로 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습니다. 귀란 소리를 듣는 기관이고 입이란 소리를 내는 기관입니다. 귀가 밝아야 입도 밝아집니다. 소리를 잘 들을 줄 알아야 소리를 잘 낼 수 있습니다. 남의 소리든 자기 소리든 정확히 잘 들을 수 있어야 입으로 정확히 발음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는 소리를 제대로 들으려면 생각이라고 하는 잡념이 끼어들지 않을 정도로 감각이 열려 생각을 이겨야 합니다. 생각이 조용한 가운데 들어야 소리가 잘 들립니다. 생각이 난무하는 가운데 들으면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리를 자꾸만 들어버릇하여 생각이 조용해지면 귀가 밝아지고 귀가 밝아져야 입으로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옵니다. 귀가 밝아져야 아름다운 소리를 입으로 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낭독을 통하여 자기 소리를 듣는 연습을 하여 생각이 끼어들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귀가 밝아지고 귀가 밝아져야 듣기 싫은 소리를 내는 자기 목소리를 뜯어 고쳐 자기 본연의 아름답고 감동적인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봄 17. 눈이 밝아져야 글자를 틀리지 않고 정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글자를 틀리게 읽는 까닭은 생각을 텅 비우고 감각을 열지 못하여 생각이 수시로 끼어들어 망막을 가리는 바람에 시야가 가려 제멋대로 빼먹거나 덧붙여 잘못 읽게 됩니다. 틀리는 빈도수가 많다는 것은 망상이 많아서 눈이 밝지 못한 연고입니다. 눈을 밝히려면 자기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틀리게 읽는 줄 스스로 알지 못하므로 가이드에 의해 지적을 받아야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읽을 수 있으면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먼저 눈을 밝히면 망념이 줄어들고 망념이 텅 비어지면 자기 소리를 스스로 듣게 되어 귀가 밝아져 자기 소리를 뜯어 고치게 됩니다. 눈과 귀가 밝다는 것은 눈과 귀가 밝은 것은 이목이 총명하다고 합니다. 밝은 것을 감사합니다. 눈과 귀가 밝은 것은 눈과 귀가 밝은 것을 이목이 총명하다고 합니다. 이목이 총명하여야 절도에 맞는 아름다운 소리를 입으로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까 읽었지만은 우리가 이 낭독의 요체라는 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이 순간적으로 작곡가가 되고 가수가 되고 청중이 되는 거요. 자기 하나가 거기 동의합니까? 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창조적이지. 네. 그게 창조네요. 네. 읽을 때마다 창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은 작곡가 따로 가수 따로 천국이 달라. 근데 이거는 이제 삼일체가 내 안에서 다 이루어져 버려. 내 안에서 하나가 되어 버린단 말이야.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고 본질과 현상이 하나가 되고 동하는 것과 부동하는 것이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계속 무심의 상태가 견지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 화요일 날 그 이제 수련 자체가 동하면서 부동한 자리에 하나가 되는 자리를 딱 증가하도록 걸어가는 거예요. 동중정. 동중정. 걸어가는데 정한 거예요. 그런 것을 그 생각으로 가서는 도저히 못 느끼는데 실제로 행동을 통해서 삶 가운데서 걸어가는 가운데서 느끼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이 제자리 걸음 하는 거네? 제자리 걸음이란 건 뭡니까? 가기는 가는데 안 가는 거지. 가고 안 가는 것이 동과 부동이 하나지.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찰나에 머물리는 찰나리 머무른 거야, 이게. 그걸 갖다가 딱 그냥 바로 그대로 된다고, 그대로. 예? 뭐 발동되고, 뭐 이먹고, 뭐 부모 위생전, 뭐 벌레 묘목, 이래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극히 없거든. 영원한 상태에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깨달아야 되거든. 그래야 세상이 밝아져. 예. 남녀노소 유무식이 할 것 없이 머리가 좋거나 나쁘지 지식이 있고 없고 간에
하면 그대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뇌 자체는 차이가 있지만 영성 자체는 차이가 없거든. 한 근원의 숫자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죠. 차이가 없어. 본질은. 예. 그래가지고 저 어저께인가 그 패턴이 저 있다고 뭐 얘기를 해주니까 당장 뜯어고치잖아요. 여기 있던 분하고. 예? 안정남이 안정환이. 구별학교 같이 이렇게 패턴이 있었다고 금방 붙였어요. 한 번 지적해 주시니까. 금방 고쳐버리다. 그게 왜 그러냐고 생각해보니까 영성 자체는 같기 때문에 영성 자체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지. 그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 자네도 그 얘기 해줬더니 어제 금방 밋밋한 게 좀 좀 고조 장단이 좀 있잖아요. 이게 술렁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치지 못하는 건 자기가 그러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못 고치는 거예요. 고칠 수 있는 건 자기만 고치거든. 남이 어떻게 날 고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알아야 고친단 말이에요. 간단한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 주장만 하고 있었던 거. 그 다음에 봄 18. 낭독이 인간개발 자한성의 핵심입니다. 눈과 귀가 박지 못하다는 것은 좌뇌본이 생각 위주로 살므로 감각이 분열되어 눈과 귀가 동시에 작동이 불가하여 자세히 보려고 하면 자세히 들을 수 없고 자세히 들으려면 자세히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눈과 귀가 밝아지려면 생각의 모드가 감각의 모드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감각의 모드로 바뀌어지는 것도 먼저 눈을 뜬 다음 귀가 열리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눈만 떠져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천당극락으로 보입니다. 눈이 떠지면 주변이 산수화로 보입니다. 이제 모양과 색깔의 입자적인 아름다운 세계는 보이지만 소리의 세계, 파장의 세계가 주는 아름다움은 아직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기 때 눈으로 엄마를 알아보고 난 연후에 엄마가 하는 말을 알아듣고 엄마가 하는 말을 알아들은 연후에 입이 열려 말을 하게 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고 난 연후에 귀가 열리고 귀가 열려야 남의 말소리가 들리고 남의 말소리가 들린 연후에 입이 열려 자기가 말하는 자기의 말소리까지 들음으로써 자기 목소리를 고쳐 아름답게 만듭니다. 인간개발 자한성의 길은 눈을 떠 모양과 색깔의 아름다움을 보고 귀를 열어 남이 내는 소리와 파장의 아름다움을 듣고 입을 열어 자기가 내는 소리와 파장의 아름다움까지 들을 수 있어야 진선미가 이루어집니다. 눈을 떠 항상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면 감상에서 오는 기쁨이 표정으로 얼굴에 나타날 것이며 귀가 열려 파장과 소리가 주는 세계에 깨어 있으면 바닷소리를 듣는 소라의 귀가 되어 무한 공간의 주인으로서의 위와 다란이가 풍길 것입니다. 이렇게 눈을 뜨고 귀를 열어 미인이 되었건만 입을 열지 못하여 남의 소리는 곧잘 들으면서 자기 소리는 듣지 못하여 자기 소리를 아름답게 내지 못한다면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장애자입니다. 낭독을 통하여 한 글자도 틀리게 읽지 않게 되어야 눈을 뜨고 자기가 읽는 소리를 명료하게 들으면서 읽음으로써 입을 열고 귀를 열고 읽으면서 즉각 무슨 뜻인지 환하게 뜻이 들어오면 눈과 입과 귀가 하나가 되고 생각과 감각이 좌뇌와 우뇌가 하나가 됩니다. 그러므로 낭독이 바로 집중력 개발의 길인 동시에 인간개발 자완성의 길입니다. 눈을 뜨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남의 소리와 자기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원만한 귀가 열리고 입자와 파장, 양면을 목소리에 실어 나타내는 입까지 열려 자기와 남에게 감동을 주어야 완전합니다. 눈을 떠서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귀를 열어 묘한 소리의 세계에 깨어 있으면 아름다움을 감각 감상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 표정으로 나타나 아름다운 모습이 되고 목소리가 터져 단전에서 울려 나오는
절도에 맞는 자기의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스스로 감동하기에 이르러야 밖으로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자존의 만물의 영장입니다. 봄 19. 고운 소리를 냅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운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내는 소리가 곱지 않다는 사실을 자기 귀로 직접 들어 고운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바로 고운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고운 소리란 자기의 몸이 건조함을 억지로 꾸며서 곱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본심에서 미감에서 단전에서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소리입니다. 고운 소리란 남이 내는 고운 소리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자기 고유의 목소리로 자기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리가 곱지 않게 나올 때는 선악으로 실비하는 생각, 사랑 분별심이 정신의 거울에 때를 묻혀 본질과 현상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여 기쁨이 아닌 무미건조한 데서 소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미감을 느끼면서 기쁨에서 발로되는 소리는 듣기 좋은 고운 소리가 나오고, 미감을 느끼지 못하는 무미건조함에서 나오는 소리는 듣기 싫은 곱지 않은 소리가 나옵니다. 미감을 느끼지 못하여 무미건조하면 기쁨이 없고 정감이 없으므로 틀에 박히고 판에 박힌 단조로운 소리가 반복해서 나오고, 소리의 강약, 완급, 고조장단이 절도에 맞지 않아 정감이 묻어 나오지 않는 무미건조한 듣기 싫은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소리를 들어보고 곱지 않은 소리가 나온다는 것을 깨달으면 현재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데서 오는 기쁨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알아 정신을 차려 진선미로 충만한 원만 부족한 본심을 회복하여 텅 비고 환한 본심에서 소리를 내면 고운 소리가 나옵니다. 낭독을 통하여 자기 목소리를 들으면서 읽음으로써 자기의 목소리가 곱지 않아 듣기 싫어질 때가 자기의 무미건조함을 자각하여 아름다움을 느끼는 기쁨의 상태로 돌려 고운 소리를 낼 찬스입니다. 책 읽기 낭독을 통하여 고운 소리를 내는 수행은 눈을 뜨고 귀를 열어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입을 열어 고운 소리를 내므로써 자기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합니다. 고운 소리를 내면 기쁨이 충만해지고 기쁨이 충만하면 고운 소리가 나옵니다. 소리가 달라지면 운명이 달라집니다. 소리가 달라진 만큼 그에 상응한 대접과 대우가 달라집니다. 봄 20. 소리의 평등성과 차별성. 생각이 배제된 감각 그 모두에서 보면 모든 소리는 소리일 뿐으로서 선악 미취의 구별이 없어서 평등성이며, 평등한 가운데 주도적으로 생각의 칼날을 들이대면 선악 미취가 완연하여 차별성입니다. 평등성에서는 처음 듣는 소리인지라 신기하고 묘하여 소리에 대한 취사 선택이 없어 모든 다양한 소리가 다 수용되어 묘음으로 느껴져 아름다운 소리의 세계에 진입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뛰어들어 입력된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 평가, 심판이라고 하는 출력 현상이 일어나면 생각의 모드로 돌아가 소리의 평등성이 깨어집니다. 그러나 감각 모드인 평등성 가운데 주도적으로 생각을 부렸으면 입력된 선입관이나 결론에 의거하여 출력하지 않고 텅 빈 가운데 직관적으로 출력하는 창조력을 발휘하여 분별이 역력하여도 중심은 고요하여 차별성 가운데 평등성이 무너지지 않아 평등과 차별이 공존하여 아름다운 소리의 세계가 주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생각의 모드에서 감각의 모드로 즉각 전환할 수 있어야 하고, 감각의 모드를 여의지 않는 가운데 주도적으로 생각을 부리고 쓸 수 있어야 파도가 아무리 출렁거려도 바다의 시면은 고요하여 편형과 시면이 어우러진 바다 전체 소리 전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낭독 수련을 할 때 텅 빈 가운데 글을 읽고 들으며 자기 소리에 일심으로 귀를 기울여 고운 소리가 나오는지 아닌 소리가 나오는지 대중을 잡게 되면 강물이 바다를 찾아 흘러가듯이 저절로 고운 소리로 바뀌어집니다. 자기 소리를 정확히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귀가 열려야 남의 소리도 정확히 들을 수 있습니다. 소리가 시끄러워 고통스러워지면 즉각 감각 모드로 전환하여 평등성으로 돌아가 소음을 묘음으로 만들 줄 알고, 누가 피아노 치는 실력이 어떠한가, 누가 노래를 어떻게 부르는가,
누구의 낭독소리, 말소리가 어떠한가를 알려면 고정관련, 선입관을 비운 가운데 예리한 생각이라는 칼을 들이대어 장단점을 발견하여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눈을 뜨고 귀를 열어 외부적인 아름다움을 누리고 입을 열어 고운 소리를 내므로 내부적인 아름다움마저 느낄 수 있어야 진실로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봄 20일 감각 개발을 위한 봄나라 책 읽기 낭독. 봄나라 책은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책이 아닙니다. 봄나라 책은 잡념을 일소하여 마음을 텅 비우도록 하기 위한 책입니다. 봄나라 책은 눈으로 글자를 보고 입으로 소리내어 낭독하면서 자기의 귀로 자기가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두뇌로 글의 뜻을 이해하고 음미함으로써 생각이 텅 비어지도록 하여 감각을 활짝 열어 감각이 감각을 감각하여 본심을 깨닫도록 합니다. 눈으로 글자를 보느라면 보는 데 빠져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귀로 소리를 듣느라면 듣는 데 빠져 눈이 잘 보이지 않아 눈 따로 귀 따로 작동하는 감각의 분열을 보는 동시에 듣고 듣는 동시에 보는 집중적인 낭독을 통하여 감각을 개발함이 목적입니다. 눈으로 글자를 봄으로써 눈으로 글을 봄으로써 입자적인 측면에서 그의 뜻을 파악하는 동시에 낭독하는 자기의 소리를 들음으로써 파장적인 측면에서 그의 운율과 미감을 파악하여 잡념이 끼어들지 않는 순수의식, 순수감각을 개발하여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면 보이고 들리는 이 세상이 문득 아름답게 느껴져서 삶이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감각이 개발되면 잡념이 텅 비워져 본심이 나타나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하늘의 광명하늘을 깨닫게 됩니다. 봄나라 책을 낭독하면 지식과 정보를 기억할 일이 하나도 없어 잡념이 비워집니다. 낭독을 통하여 뜻과 운율을 이해하고 음미하고 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 텅 비워집니다. 반복하여 읽어나가면 항상 마음이 비어진 상태가 지속되어 마음이 맑고 밝아집니다. 그러한 가운데 생각을 쓸 일이 있으면 생각을 내고 쓸 일이 없으면 텅 비운 상태에 안주합니다. 낭독을 통하여 집중력을 양성하여 눈을 뜨고 귀를 열어 아름다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입을 열어 아름다움과 기쁨을 창조하는 삶을 개척합시다. 봄 22. 소리의 강약 완급과 고저 장단. 소리를 낼 때 소리의 세기인 강약과 소리의 흐름인 완급은 하단전이 맡고 소리의 고저 장단은 목에서 담당합니다. 하단전도 네 박자이고 목도 네 박자입니다. 글의 뜻에 따라 채를 잡는 것은 중심, 감각, 하단전의 몫이고 용을 부리는 것은 단어 하나하나, 표면, 생각, 목의 몫입니다. 소리의 세기와 흐름은 소리의 대하이고 생명이라면 소리의 고저장단은 소리의 소하이고 목숨입니다. 사람의 소리는 대하의 소리와 소하의 소리가 어우러져 나와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인 낮은 소리에 치우치거나 음인 높은 소리에 치우치는 소리를 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소리를 들어 낮은 소리에 치우친 사람은 높은 소리를 낼 줄 알아야 하고 높은 소리에 치우친 사람은 낮은 소리를 낼 줄 알아서 낮은 소리와 높은 소리에 고정되지 않는 음중양, 양중음, 정중동, 동중정으로 조화와 균형이 맞는 치우치지 않는 소리로 바꾸어야 합니다. 강약 완급을 뚜렷하게 표현하려면 하단전에서 나오는 소리를 내어야 하고 고저장단을 뚜렷하게 표현하려면 코와 입, 목에서 나오는 소리를 구사하여야 합니다. 하단전에서 소리가 나오면 소리의 세기와 흐름이 안정적인 기조가 잡히는 가운데 목소리를 통하여 고저장단이 글의 운율과 절도에 맞는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하단전에서 소리를 낼 줄 모르면 소리의 세기와 흐름이 다양하지 못하여
틀에 박힌 단순 패턴이 반복되어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목소리만 낼 줄 알고 단전에서 나오는 소리를 낼 줄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낭독을 통하여 하단전에서 나오는 소리를 개발하여 자기가 내는 아름다운 소리에 스스로 감동하는 지경에 이르러야 합니다. 봄 23. 득음의 경지. 글의 입자적인 뜻을 실어 하장으로 나타내어 하늘과 광명이, 감성과 이성이, 음과 양이, 감각과 생각이 소리 하나로 나타나 음향이 합덕이 되면 득음의 경지입니다. 단전에서 소리의 색인 강약과 소리의 흐름인 완급이 절도에 맞고 입으로 목소리와 콧소리를 조절하여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고적 장단으로 희로 애락의 감정이 절도에 맞으며 자기 소리를 듣고 그 뜻이 단박 화한해지면 진선미가 이루어져 스스로 감동하고 남들에게도 감동을 줄 때 득음의 경지입니다. 득음의 경지에서 나오는 소리는 조화와 균형이 있으므로 치우치고 기울어진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반복해서 듣기만 하여도 무엇이 진실하고 무엇이 착하고 무엇이 아름다움인지 감이 잡혀 자기 소리를 바로잡는 계기가 됩니다. 진실이란 글자가 써진 대로 보는 것이고 본대로 발음하는 것이 착함이고 발음하는 소리 그대로를 귀 기울여 들으면서 그 뜻이 환해질 때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득음에서 나오는 소리는 듣기만 해도 잡념이 쉬어져서 마음이 텅 비워져 고요하고 맑고 밝아 안정이 되고 미감에서 오는 감동이 일어나므로 치우치고 기울어진 속내가 바로잡히고 개편이 이루어져 몸병, 마음병이 치유됩니다. 몸병, 마음병이 물러가면 정신이 들어 본연의 자기 본심을 깨닫게 됩니다. 본심을 깨달으면 경계를 만나 표면이 출렁거려도 심연은 항상 고요한지라 항상 잔잔한 기쁨이 떠나지 않습니다. 낭독을 통하여 득음의 경지가 되어 일상생활 가운데서 말씀의 힘으로 기쁨의 물결을 전파하는 진리의 사도가 되어 나를 바로잡고 가정을 바로잡고 회사를 바로잡고 천하를 바로잡읍시다. 봄 24. 네 가지 발성기관이 뒷받침이 되어 나오는 소리. 입을 닫고 발성하면 콧소리가 나오는데 콧소리도 목에서 나오는 목 콧소리가 있고 가슴에서 나오는 가슴 목 콧소리가 있고 단전에서 나오는 단전 가슴 목 콧소리가 다릅니다. 입을 열고 발성하면 목소리가 나오는데 목소리도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가슴 목소리가 있고 단전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단전 가슴 목소리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소리는 입을 닫고 발음하느냐 열고 발음하느냐에 따라 콧소리, 목소리 둘로 구별되고 그 깊이에 따라 가슴소리와 뱃소리 둘로 구분됩니다. 가슴소리는 희노애락의 감정을 실어내는 소리이고 뱃소리는 중심에서 나오는 안정되고 힘찬 소리입니다. 제대로 된 소리를 내려면 하단전, 가슴, 목, 코 네 가지 기관을 자유롭게 연결하여 입을 닫고 내는 비음이나 입을 열어 혀와 입술의 모양에 따라 나오는 목소리를 정확하게 발음하되 모든 소리가 단전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단전에서 소리의 색인 강약을 정하고 소리의 흐름인 완급을 대충 잡은 다음 가슴에서 고조 장단의 운율을 내어 입으로 혀와 입술의 모양을 정확하게 하여 콧소리와 목소리를 절도에 맞게 구사하여 글의 뜻을 소리로 전환하여 생각으로 입자적인 이해에 그친 묵독을 넘어 감각으로 파장적인 이해를 가미한 낭독으로 글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음미가 이루어져 텅 비고 고요하고 화한한 경지 본심을 깨닫게 이릅니다. 가슴에서 정감을 실어내지 못하면 몸이 건조한 소리가 나오고
단전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라야 고요하고 안정된 가운데 힘찬 소리가 나와 스스로 감동하고 남에게도 감동을 주는 득음이 됩니다. 반복적인 낭독을 통하여 단전에서 시발하여 가슴이 트이고 목이 트이고 코가 트이고 혀와 입술이 트여 고운 소리를 냅시다. 막힌 것을 뚫으면 고운 소리가 나오고 고운 소리를 내면 막힌 것이 뚫어집니다. 봄 25. 낭독과 잡념. 낭독이란 눈으로 글자를 볼 때 잡념이 들어오면 잡념으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눈이 멀어 글자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자기가 읽는 소리를 들을 때 잡념이 끼어들면 잡념으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귀가 멀어 자기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자기의 소리를 들으면서 두뇌로 뜻을 파악할 때 잡념이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두뇌가 산란하여 환하게 뜻이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눈으로 글자를 보고 입으로 발음하고 귀로 자기의 소리를 듣고 두뇌로 뜻을 파악하는 낭독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잡념입니다. 비단 낭독에서 뿐만 아니라 삶 전반에 걸쳐 문제가 되는 것이 잡념입니다. 잡념 때문에 공부 잘 못하고 일 잘 못합니다. 잡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으려면 항상 잡념이 일어나는지 않는지 지켜보면 잡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 가운데 잡념을 주시하기가 어려우므로 낭독을 통하여 글을 틀리지 않게 읽고 자기 소리를 놓치지 않고 들어야 하고, 들으면서 뜻을 대뜸 파악해야 하기에 저절로 잡념이 끼어드는지 여부를 지켜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하여 낭독 중에 잡념을 지켜보는 수행의 힘을 증장시켜 집중력을 기르면 잡념이 일어나지 않는 맑고 밝은 본심이 드러나 단정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절도에 맞는 고운 소리로 정확하게 읽고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뜻이 환해져 읽고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잡념을 지켜보는 능력이 발휘되어 잡념이 없어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본심을 깨닫게 됩니다. 봄 26. 낭독을 통한 하나되기. 낭독은 눈으로 글자를 보고 입으로 소리를 내고 귀로 소리를 듣고 두뇌로 뜻을 파악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눈 따로 귀 따로 작동하는 감각의 분열을 동시에 감각 하나로 합일시키고, 입으로 소리를 낼 때 배, 가슴, 목, 코, 턱, 입, 혀, 이빨, 입술 등을 전신을 동시에 하나로 작동시키고, 전신을 동시에 하나로 작동시키고, 감각기관인 귀로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기관인 좌뇌를 동시에 작동시켜 하나가 됩니다. 낭독에서는 마음, 머리, 마음과 몸, 생각과 감각이 하나가 됩니다. 낭독에서는 잡념이 없어 무심이며 감각이며 하나인지라 일심이며 생각의 원대궁이라 무심 일심이 되어 본심이 회복됩니다. 봄 27. 소리와 의식 수준. 보지 않고 소리만 들어도 그 소리가 무엇이 내는 소리인지 압니다. 새소리, 자동차 소리, 개소리, 고양이 소리, 사람 소리. 사람 소리라도 여자 소리인지 남자 소리인지 어린아이 소리인지 늙은이 소리인지. 어린이 소리인지. 네, 감사합니다. 어린이 소리인지 늙은이 소리인지 고요한 데서 나오는 소리인지 떠들썩한 데서 나오는 소리인지 잡념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일심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새치 혓바닥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익은 소리인지 서른 소리인지 귀가 열린 만큼 압니다. 생각의 모두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감각의 모두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생각의 모두라도 어느 수준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잡념의 빈도와 강도를 보면 압니다. 소리가 울퉁불퉁하여 시끄러운 소리는 잡념이 많고 갈등이 많아서 자갈밭에 술에 굴러가는 소리와 같이 부딪히고 싸우는 소리가 나오고, 소리가 가지런하여 고요하게 들리면 잡념이 없고 갈등이 없어 포장도로에 세단이 굴러가는 듯 부딪힘이 없는 순하고 고운 소리가 나옵니다. 소리가 고요한 가운데 뚜렷하고 중심으로 모아지는 소리는 의식 수준이 비교적 높은 소리이고, 소리가 산만하고 희미하고 중심에서 깨어지고 흐트러져 나가는 소리는 의식 수준이 비교적 낮은 소리입니다. 낮은 소리를 타고난 사람은 높은 소리가 나오지 않고
높은 소리를 타고난 사람은 낮은 소리를 내지 못하여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가 각각이어서 하나로 공존하지 못하여 조화와 균형이 있는 소리를 내지 못하여 치우치거나 기울어진 소리밖에 내지 못합니다. 낮은 소리 혹은 높은 소리로 치우치거나 기울어진 소리는 낮은 소리와 높은 소리가 조화와 균형이 있는 소리에 비해 의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리입니다. 두뇌에서 잡념이 얼마나 일어나지 않는가에 따라 의식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잡념이 가로막으면 어두운 소리가 나오고 부딪히고 싸우는 소리가 나오고 높거나 낮은 소리에 조화와 균형이 없어 평평하여 무미건조하여 생동감이 없어 곱지 않은 소리가 나오고 잡념이 없으면 고조장단이 절도에 맞는 맑고 밝은 소리가 나오고 순하고 고운 소리가 나옵니다. 봄 28. 낭독의 기쁨. 낭독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서재에 꽂힌 책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동작 하나하나를 느끼면서 걸어가 책을 골라 손으로 집어들고 책상으로 돌아와 앉아 책을 펴들기까지의 과정을 의식적으로 지켜보노라면 잡념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 고요한 가운데 신비와 아름다움과 기쁨이 느껴집니다. 일련의 동작 하나하나 전 과정을 감각을 통해 의식하노라면 한가와 여유를 맛보는 가운데 지금 여기 깨어있는 존재의 기쁨이 새록새록 느껴집니다. 눈으로 보고 발을 움직이고 손을 사용하는 동작 하나하나를 느끼려면 책을 찾아오겠다는 생각이나 목적의식에 사로잡히면 그로 말미암아 거기에 이르는 과정에 무의식적 사무적이 되어 깨어있지 못하여 삶의 순간순간을 놓쳐버리게 되어 몸이 건조해져서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책을 펴들고 보는 순간 잠시 멈추어 책장을 응시합니다. 흰 종이와 검은 글자가 환하게 눈에 보이는 것이 선명하고 신기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잠깐 사이에 흰 바탕의 종이 색감과 검은 글자의 모양새인 글꼴을 눈여겨보면서 음미해 본 다음 처음 보는 글은 묵독으로 한두 번 읽어본 다음 본격적으로 낭독에 들어갑니다. 소리를 내어 읽는 자기 목소리 한 단어 하나하나에 유의하여 정확하게 발음하면서 건성으로 듣지 않고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귀를 기울여 듣다가 보면 눈이 흐려져 글자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스스로 한 번이라도 발견하면 다음 순간 이 점을 유의하여 눈으로 정확하게 보면서 귀로 정확하게 듣는 방향으로 저절로 진일보의 길을 걷게 됩니다. 틀리지 않게 읽고 자기 목소리를 몽땅 다 들을 수 있게 된 연후에 읽으면서 동시에 내용이 이해가 되고 음미가 될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하여 낭독을 합니다. 눈과 입과 귀와 두뇌가 한 줄로 깨어지면 그만큼 집중력이 향상되고 절도에 맞는 본연의 곱고 우아한 소리를 찾게 됩니다. 낭독이 반복될수록 점차 고요하고 밝은 여유 공간이 내면에 깃들게 됩니다. 그리하여 꽉 차고 시끄럽고 캄캄하던 마음의 바탕이 낭독하는 동안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마음의 바탕으로 변합니다. 낭독을 통하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소리내는 내내 깨어있게 되어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해지게 되면 일상생활에서도 지속됩니다. 이렇게 되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발을 움직이고 말을 하면서 어느 행동이 신비와 아름다움과 기쁨으로 성스러워져 존재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봄 29. 낭독하는 자신을 구경하면서 낭독하기. 눈으로 글자를 보고 입으로 읽고 귀로 자기의 소리를 들으면서 두뇌로 그 뜻을 이해하고 가슴으로 음미하는 자기가 읽는 낭독의 전 과정을 관객의 입장에서 총체적으로 구경하여야 구경하는 재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낭독은 일이 아니고 즐거운 놀이가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묵독으로 글의 뜻을 이해한 뒤에 낭독을 거듭하여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읽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그 뜻이 이해가 되고 음미가 되어야 낭독하는 자기의 전모를 구경하기에 이릅니다. 그것은 마치 산을 벗어나야 산의 전모가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남을 보듯 자기를 보는 안목입니다. 모든 행위가 목표 지향적이 되면 목표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몸이 마음의 노예가 되어 기계적으로 끌려가므로 몸의 감각이 죽어 감각하는 여유 공간이 사라져 그 과정에 이르는 언행을 자각하지 못하여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어 삶은 권태롭고 괴로워집니다. 그러므로 낭독의 전 과정을 구경하려면 낭독하겠다는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그 생각을 보고 비워야 여유 공간이 펼쳐져 낭독하는 자기의 언행이 보이게 됩니다. 여유 공간은 지금 여기에 진실의 공간입니다. 생각으로부터 놓였나 감각이 활짝 열리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일체가 신비하고 아름답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감각이 활짝 열리면 자기나 남이 선명하고 아름다워 구경하는 재미가 끝이 없습니다. 낭독하는 자기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구경이 가능해지면 언제 어디서나 세상 만사를 구경하며 살기는 손등을 뒤집듯 쉬워집니다. 낭독하는 자기의 모습, 낭독하기가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경하기가 감사합니다. 낭독하는 자기의 모습, 구경하기가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경하면서 즐기지 못하면 심심해지고 외로워지고 쓸쓸해지고 괴로워지고 불행해집니다. 자기 스스로를 구경하면서 즐기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며 홀로 섬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여야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구경하면서 살아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재미를 보면서 기쁘게 살기 위해 왔습니다. 재미 보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재미를 보면서 기쁘게 살기 위해 왔습니다. 룰이 없어. 노를. 참, 우리는 재미를 보면서 우리는 재미 보면서 안 보고 눈으로 안 보고 그냥 머리로 하는 게요.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는 재미 보면서 기쁘게 살기 위해 왔습니다. 틀렸습니까? 오케이, 맞았어. 맞았어 이번에. 안 보여. 낭독은 눈과 귀와 언어와 행동과 두뇌의 언어, 행동과 낭독은 눈과 귀와 언어 행동과 두뇌의 작용이 함께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삶의 현장입니다. 이 핵심적인 삶의 현장을 구경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삶 전반에 걸쳐 존재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것은 자기가 주인공인 영화를 연기하는 동시에 자기가 관객이 되어볼 때 이루어집니다.